리밸런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 얼마만큼을 하느냐가 아니라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는 동안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귀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귀찮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를 사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SKK GSB 재무교수이면서 한국퇴직연금 데이터의 대표인 영주 닐슨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요. 리밸런싱이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산이 미래에 가격이 올라갈지 또는 내려갈지를 예측해서 딱 타이밍을 맞춰서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을 마켓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켓 타이밍을 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켓 타이밍을 하면 할수록 어쩔 때는 돈을 버는 거는 증권사 뿐입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가장 싫어하는 투자자는 하나를 사고 꼼짝하지 않는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기 투자에서도 계속 사고 파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리밸런싱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리밸런싱의 예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이 포트폴리오에 있고 30%를 채권에 투자를 했고 70%를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가격이 올라서 채권이 50만 원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제 전체 돈은 120만 원이 됩니다. 이 120만 원 중에 50만 원은 30%가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애초에 정해놓은 자산 배분 비율 30%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간 채권을 팔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전체 비중을 다시 30대 70으로 맞춰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의도했던 그 비중을 맞추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미 가격이 올라간 채권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했고 그 실현한 수익을 다시 그대로 있거나 가격이 떨어진 자산을 사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더 많은 돈을 넣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장기 투자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이 리밸런싱을 해야 할까요? 프로페셔널 매니저들은 이 역시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해 내려고 합니다. 리밸런싱을 하는 데는 크게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내가 생각했던 배분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나는 30%를 채권에 배분하기로 했는데 채권의 가격이 올라서 40%가 됐습니다. 그러면 40%가 되는 순간 이거를 팔아서 30%로 맞춘다. 이렇게 가격이나 수익률에 맞춰서 룰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나으냐? 아니면은 이렇게 수익률에 의해서 하는 게 더 나으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리밸런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 얼마만큼을 하느냐가 아니라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는 동안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들어보셔도 아무리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귀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귀찮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산 배분 펀드를 사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운영사들은 자신의 펀드를 운영할 때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저절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이 된 펀드를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위험을 취할 수 없으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인데요. 저희가 퇴직연금을 생각할 때, 장기 투자를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위험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내가 어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금 정해놓은 룰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리밸런싱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30%가 늘어나면 줄여야 되고 이런 리밸런싱을 해야 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함이 더해집니다. 무지무지 귀찮은 일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상품은 바로 타겟데이 펀드입니다. 타겟데이 펀드는 은퇴 시점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타겟데이 펀드를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타겟데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맞춰서 이 일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타겟데이 펀드의 이름에는 뒤에 숫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TDF 2035, TDF 2050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2050년 근처에 퇴직을 할 것이다, 은퇴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TDF 2050 그 숫자가 붙은 상품을 고르게 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에는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밖에 나와 있는 TDF 상품들의 주식 배분의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주식 배분을 하겠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요. 각각의 자산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타겟데이 펀드의 포지션들을 취합해서 얼마나 주식이 있는지 카운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그려본 것입니다. 가장 왼쪽에는 은퇴의 시간이 가장 많이 남은 시점이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은퇴가 가까운 시점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타겟데이 펀드는 모두 다 은퇴 시점에 적은 주식 배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훨씬 더 큰 숫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처음에 타겟데이 펀드를 들을 때, 은퇴 시점이 멀리 있을 때는 주식의 배분이 전반적으로 다 높습니다. 각각의 선들은 다른 타겟데이 펀드 시리즈들이 2055, 2050처럼 은퇴가 많이 남은 시점에서부터 2030 이렇게까지 은퇴가 별로 안 남은 시점의 타겟데이 펀드까지의 주식 배분을 선으로 표시해 준 겁니다. 다른 TDF마다 굉장히 다른 주식 배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식의 배분을 줄이는 속도 역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매년 저축하는 돈을 굴릴 타겟데이 펀드를 고르는데 이 정도는 확인해 보고 골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주식의 배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최소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은퇴할 시점에 주식의 배분은 어떻게 다른지, 주식의 배분이 어떤 속도로 줄어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안에서는 꼭 자산 배분 또는 TDF 같은 것만 해야 되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안에서도 ETF를 할 수가 있습니다.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이나 TDF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액티브한 그런 투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지켜져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점수를 내는지 알아야 된다.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할 수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인더스트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통찰력도 갖게 되고 트렌드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 BYD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혁신을 하는 회사들의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을 퇴직연금 계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수단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 안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상장이 된 ETF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각각의 ETF는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BYD라는 회사,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회사의 잘하는 거에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이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ETF를 골라 투자를 조금 해보면 됩니다. 물론 딱 하나의 ETF만 골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노후를 딱 하나의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투자 역시 똑같습니다. 딱 하나의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자산 배분이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TDF에 가입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ETF를 사용해서 자기가 직접 약간 더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다른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3가지 투자의 법칙은 그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칙을 잘 지키면서 퇴직연금을 잘 이용해서 성공적인 은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이고요.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운영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